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 대표입니다. 2025년도 5월 7일 수요일 현재 시간 11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긴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물론 이제 미장은 거래가 되고 있었지만 저희는 빨간 날 휴식을 취했고 오늘 시장 준비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시장 이야기 같이 나눠보시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 같으냐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내일 새벽에 기다리고 있는 FOMC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시장의 움직임들이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까지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이 됐다가 좀 역시나 좀 박스 원조를 계속 보였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사실 중심은 아닌데 우리나라가 휴장인 시점에서 시장이 보시다시피 상단에서의 고가를 형성하면서 이거래일제 박스권 행보를 계속 보여줬습니다. 지금 자칫 추세가 좀 넘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불쑥 시장이 들어올리면서 다시 2만선 이상에서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시장 대응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감했던 뉴욕 증시부터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전장 대비해서 389포인트, 0.95%가 조정을 받으면서 4829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한 9거래일째 연속으로 올라왔던 주가가 고가 형성을 한 이후부터 한 2거래일 흐름이 좀 주춤한 모습을 보였는데 단기 피로감들이 좀 고착화되는 모습이고요. 나스닥 또한 전장 대비해서 154포인트 조정을 마감했고 S&P 500 또한 43포인트 조정으로 마감이 되면서 다소 고가권에서 부침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현재와 같은 고가에서의 부침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펴볼 때 시장이 강한 것도 역시 있지만 강한 것 이외에 좀 호흡 조절이라는 측면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뉴욕 증시는 숨고르기 국면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주에 시장을 흔들기 위해서 또 시장을 좀 쥐어잡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관세 협상을 하겠다라는 코멘트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진척이 없어요. 진척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것이 적절한 시기에 만날 것이다. 중국은 협상을 원해. 그러니까 지난주에 중국이 협상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뒤에 그전에는 미국 쪽에서만 계속해서 야 우리 협상하자 말 잘 되고 있다라고 했었고 그 뒤에 상무부에서는 계속 부인을 하고 있었던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주 후반부에 중국에서 협상을 하겠다고 말을 했고 그 뒤에 미국 쪽에서 계속 발언을 하고 있긴 한데 문제는 그리고도 시간이 주말 포함해서 4일이 지났는데 어떠한 카드 하나가 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호 간에 군불은 지펴놨는데 그 군불에다가 뭐 하나 구워 먹을 재료가 없는 거죠. 뭔가 구워 먹을 재료가 있어야 할 텐데 구워 먹을 재료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면 갈수록 구워 먹지도 못하니 군불이 꺼져가는 입장이고 꺼져가는 상황에서 시장의 흔들림이 있는 상태인데 오늘 아침에 보시면 갑자기 이제 개장하면서 시장이 번뜩하고 떴죠. 여기서 보니까 8일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스위스에서 중국 관료와 만나겠다라는 멘트를 던져주면서 시장에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5일 만에 협상이 된 부분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협상이 아니고 만남이 이어지는 단계입니다. 만남이 이어지는 단계라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미중 간의 기대감에 의한 주가의 펌핑은 이어졌다. 근데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과 같이 주가를
계속 인위적으로 코멘트로 부양을 해놓는 것이 과연 긍정적이냐라고 물어보시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결론이 좀 나와서 좀 방향성이 좀 나타나줘야 이러한 움직임도 좀 의미가 있게 되는데, 시장이 좀 안 좋아질만 하면 멘트를 던져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 8일날 얘기가 튀어나온 게 오늘 아침 7시예요. 그러니까 개장을 하면서 그 멘트를 던져줬는데 어제장 시장 어떻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시장이 나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나빠졌다 하면 정부에서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 통화라든지 주가라든지 기업의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외부에서 개입을 하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주가가 조금만 무너질만 하면 그러한 멘트를 던져서 주가를 이겨내주는 그런 상황을 주고 있긴 한데, 글쎄요. 이 부분이 얼마나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인위적인 맛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인위적인 형태의 주가 움직임들은 결국 이후에 불확실성으로 또는 사실 확인으로 토해내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지금 쉬어가는 국면인데 아마 오늘 이러한 멘트를 내던진 것 중에 하나 이유를 보자고 하면 아마도 오늘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있을 FOMC 성명서를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FOMC는 아시겠지만 기자회견에서도 그렇지만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나와 있고, 정답은 나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FOMC에서 나올 얘기는 사실 기준금리는 보지 않아도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고, 기준금리 동결을 하면서 나올 코멘트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떠한 멘트를 할 거냐, 제가 미리 예측을 해드리면 1번 관세 때문에 불안정하다. 2번 여기서 우리는 연준이죠. 금리를 빠르게 조정하지 않을 거다. 세 번째, 다만 조만간 금리 인하를 검토는 하고 있다. 뭐 이런 멘트 대다수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멘트인데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사실 확인이거든요. 사실 확인으로 갔을 때 주가가 과연 이 상태를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장은 아마도 오늘 아침에 이 이슈가 없었다고 하면 아마 계속해서 조정 테스트를 할 텐데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해당 부분에 대한 시세 반납 과정을 좀 하면서 눈치 보기를 할 확률이 높고, 아마 이 정도 박스권을 가져가면서 아마 FOMC까지의 움직임을 기다릴 공산이 크더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준 쪽에서 시장을 부양하는 전략을 쉽게 내던질 확률은 좀 적을 것으로 보여지고, 연준이 공격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은 시장은 거기에 따른 코멘트를 해석하면서 매물 소화에 좀 집중하는 그런 장면이 이루어지겠더라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제일 늘 중요하게 보는 것은 현물이죠. 그러니까 현물에 대해서 늘 중요하게 말씀드리는데, 현물들을 보면 앞서서 제가 이틀간 쉬는 동안도 저는 사실 시장을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딩만을 하지 않았지 시장을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 발표 이후에 생각보다 사실 잘 버티고 있어요. 네, 제 생각보다는 잘 버티고 있어요. 고가에서 벌써 캔들을 3개째 그려주고 있고요. 애플도 꺾였고, 엔비디아는 꺾일랑 말랑 하고 있고, 아마존도 꺾여 있고, 메타도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고, 알파벳도 소소하고, 테슬라도 소소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종목군들이 소소하게 버티기는 하는데, 보시다시피 버티기는 하는데 쏘지를 않죠. 그러니까 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쏠라고 하면 충분하게 거래 유동성이 좀 따라오면서 거래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확 잡아 제끼는 현상이 필요로 한데 지금 그러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현물들의 움직임들이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고 있더라라는 걸 놓고 봤을 때 현재 국면에서 주가에 대해서 1차적인 호흡 조절을 통해서 방향성을 재탄석할 가능성이 높고 주도주가 없는 게 좀 단점입니다. 한동안 좀 빅테크가 좀 가는 듯하게 보였지만 빅테크도 생각보다는 주가의 움직임이 크지 못하고 빅테크의 움직임이 크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처럼 좀 지지부진하지 않냐라고 전 생각이 되네요. 여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총리를 만나고 계시거든요. 만나고 계신데 캐나다한테 계속 제시하고 있는 것이 니네 51번 제주로 와라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캐나다들도 쉽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거슬리는 것이 이런 것들이죠. 지금 보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많이 올리는 소셜이죠. 트루 소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하기에 5월 8일 날 중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라고 이렇게 올렸거든요. 근데 사실 요 부분이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좀 립서비스 경향이 강하다. 이 5월 8일이 왜 5월 8일일까 이렇게 유추를 해보면 제가 봐서는 지금 금리 결정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쪽에 파월 연준 의장을 잘못 건드렸다가 시장이 뒤집어지는 꼴을 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파월 연준 의장을 쉽게 건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금리 결정에 대한 답지를 이미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지금 시장 친화적인 상태는 아니고 하니 아마 거기서 나왔을 때 시장에 충격을 받으면 그거를 덮어버리겠다 이런 뉘앙스인 것 같은데 저런 식으로 나오는 방식이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이 엄청난 장대항복을 때려 올렸거든요. 지금 밀려나는 거 보십시오. 이게 힘이 없어요. 이 캔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먹었으면 몰라도 이 뒤에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자체가 효과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유추해서 봤을 때 조금은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정부를 부양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한 측면들이 어느 정도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나름 고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최근에 체험 신청하신 분들 체험들 잘하고 계시죠? 네, 체험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지만 체험을 하실 땐 본인이 좀 집중하셔서 하실 수 있을 때 하셔야 효과가 좋지 뭐 반복적으로 체험을 하실 수 있게 권한을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좀 집중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실 수 있을 때 체험에 집중적으로 활용하셔서 내 수익 증대를 높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 저도 시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한 송대표였습니다.